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죽음의 비조 토론회가 있었죠. 네 사람,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이철우, 이 네 사람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보니까 오늘 뭐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고는 했지만 사회통합만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회통합을 좀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회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뭐 경제라든지 외교 이런 분야도 역시 조금씩 양념처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MBTI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성격 유형 지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MBTI 보니까 오늘 이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사교적인 외교관으로 나왔습니다. 사교적인 외교관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정의로운 해결사, 딱 맞죠? 정의로운 해결사로 나왔고요. 홍준표 후보는 엄격한 관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대담한 통솔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MBTI 성격 유형 지표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맞는가라는 것에 소개를 하는 그런 어떤 코너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걸 거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시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역시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말이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을 그냥 사정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나경원 역시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당에 말이죠, 대통령의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사정없이 말이죠,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한동훈이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개업은 이제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막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이면 불법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뭐 그 중간이라는 건 없다라면서 이제 약간의 모호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홍준표는 또 모호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2시간 동안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적법이다, 이런 얘기는 슬쩍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계엄이라는 것이 뭐 설사 적법 불법을 따지지 말고 2시간의 해프닝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시킬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은 사실상 이제 뭐 적불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오히려 그거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또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생겼다. 다시 말하면 탄핵당한 이유는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한동훈 책임서를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무슨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에 국민이 108석을 준 이유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고 지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죠. 만약에 쟤들이 말이죠, 200석을 가졌다면 총선에서 바로 탄핵했을 거예요. 바로 쟤들이 뭐 시간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4월 10일 총선이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4월 10일이 총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저는 몰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특검법이든 명태균을 핑계를 대든 무슨 뭐를 핑계를 대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뗀 거 아닙니까? 계속 불을 뗀 거죠. 불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줄탄핵을 했죠. 그리고 줄탄핵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법을 막 올린 거죠. 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그래놓고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또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올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가지고 또 탄핵 사유로 삼고, 그리고 특활비를 잘라버리고, 또 국방 예산을 잘라버리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 또 중앙지검장까지 탄핵,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궁지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행사를 더 이상 통치를 못하도록 만들고 대통령의 어떤 그 계엄을 유발해서 되치기를 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동훈은 그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도 법무장관을 했잖아요. 법무장관을 하면서 민주당의 그 엄청난 그 불법에 가까운 편법, 또 탈법, 그런 어떤 입법 독재, 이걸 자기도 느꼈잖아요. 그렇으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그 한동훈이는 상당 부분 그 권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법무장관으로서 행사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거기 산하에 인사 검증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권력의 거의 뭐 3분의 1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권력의 2분의 1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하고 같이 권력을 행사하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 윤을 내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계엄을 하니까 계엄을 내란몰이라고 오늘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몰이를 한 거 아니냐.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하야시키려 하고 하야가 안 되니까 탄핵으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당에 108석을 준 거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시키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 당이 나서서 즉 국힘이 나서서 탄핵을 시켰으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한동훈한테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선거에 나오느냐. 물론 낯짝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런 이유로 그런 투로 한동훈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한동훈은 오늘 사실상 임자를 만났죠. 나경원한테 완전히 그냥 당했다. 그러니까 발렸다라는 말을 쓰죠. 나경원한테 한동훈 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물론 한동훈이가 뭐 자기가 방어를 하려고 또 용 쓰죠. 한동훈이 또 누굽니까? 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뭐 아주 곰순하게 아주 순하게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 내가 뭐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죠. 자기는 잘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가 옳은 거고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경원이 얘기한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 당에 국힘당이라고 했죠. 국힘당에 108석을 준 이유가 뭐냐 국민이. 그거는 108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말라는 막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 개라고 하는 애들, 한동훈의 어떤 지시를 받은 애들이 반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의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대통령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팔아먹었다. 결국 누굽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것과 같다는 얘기죠. 물론 나경원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뭐 예수를 팔아먹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유다가 팔아먹었듯이 그다음에 결국 자기 지금 대장을 자기 지도자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경원의 생각이었다고 보여죠. 어쨌든 오늘 거기가 불꽃 튀는 접점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이제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지금 사회자가 묻고 그다음에 또 대답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열띤 토론 같은 것은 사실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80분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자 있죠? 그다음에 4명 있죠? 그럼 5명이잖아요. 5명이 80분을 나누면 산술적으로 말이죠. 한 16분 정도 자기가 말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분밖에 없으니까 80분 가지고 5사람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자가 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16분 정도 얘기하는 건데 16분 정도에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나경원의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격 이거는 상당히 한동훈의 어떤 그 역모 이거 역모라고 봐야 되죠. 그 안에 배신 이걸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한동훈 나경원한테 발렸다. 이런 거 지금 네티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그대는 한동훈 지지하는 어떤 응원 댓글이 유튜브에 말이죠.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뜻인지 아니면 한동훈 지지자들 그 모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1등이 이제 김문수예요. 28%, 그다음에 또 홍준표가 20%, 그다음에 한동훈이 19% 뭐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조사한 거거든요. 그 코프라에 맡겨가지고 그런 데서는 아직은 이제 1등은 김문수가 앞서가고 있는데 2등, 3등이 각축전이 홍준표하고 한동훈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 홍준표가 한동훈을 따돌리고 지금 이제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4등이 나경원이에요. 10% 나왔는데 거기서 그래서 1, 2, 3, 4등에서 안철수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계속해서 말이죠. 또 뭐 지금 그군이 어쩌고 하면서 전광훈당으로 가라 그러면서 홍준표, 나경원 또 이쪽을 갖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이렇게 셋이를 안철수는 이번에 아마 이번을 끝으로 이제 대선 후보고 뭐고 정치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번 끝으로
안철수는 국회의원도 내놓고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꿈꾸다가 안 됐으면 그만둬야지. 계속해서 뭐 국회의원 가지고서 불체포 특권이나 노리고 무슨 뭐 그 특권이나 누리려고 계속해서 국회를 하는 건지. 지금 안철수 그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한동훈은 나경원한테 발렸습니다. 강실업 팀입니다.